자, 일단 뭐 오늘은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이제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끝났고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날짜이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배당날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연말만 되면 늘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대주주 양도세 뭐 그걸 피하려는 이제 뭐 슈퍼 개미들이 주식을 팔아야 돼서 뭐 증시가 하락 나올 거다. 맨날 똑같은 그런 소리를 많이들 하는데 그 날이 이제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그래요. 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내일부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당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더 강세를 띠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뭐 28일 뭐 내일이 배당락이죠. 배당락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지수 잠깐 체크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내부를 한번 자세하게 오늘은 현미경으로 보듯이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멘탈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안 들고 있는 사람들 좀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보니까 개인들 정말로 싹 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이제 많이 안 들어오실 거예요. 연말에 원래 바쁘고 그리고 또 하셔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지쳤고요 지금 그죠? 약간 뜸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들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여러분들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남들이 못 내는 수익과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 안 갖고 놀 때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은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뭐 지수 마감한 것부터 간단하게 보고 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도록 하죠. 예, 쓰리타임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는 조금 약세였어요. 약세 약간 하락하다가 올라왔는데 0.69% 그래서 3020 정도에서 소폭 상승으로 끝났죠. 잘 보시면 연중 그죠? 네, 연중 최저 거래량이 언제였냐면 여기에요. 크리스마스 전 올해 1월달이 여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급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어요. 가면 갈수록 여름 지나면서부터 그죠? 연중 최저 거래량 나온 게 언제냐면 여기겠죠. 그죠? 12월 20일 그다음에 여기 뭐 13일 크리스마스 2주 전, 일주일 전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크리스마스 얘기 많이 했는데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별로 안 믿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안 믿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좋아진다고 그러면 거의 안 믿더라고요. 신기해요. 네. 연말쯤 되면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잘 안 믿더라고요. 네. 예, 라이브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최저 거래량 나오고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코스닥은 오늘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여기 박스권을 요 조그만 박스권이죠. 여기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죠? 네. 코스피랑 똑같으려면은 요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요 안에 있어요.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가 많이 사지 않았겠어요, 그죠? 지수가 이 정도로 시원하게 올리려면 맞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미국 얘기 좀 뒤에서 할까요? 그래요. 우리나라 지수 먼저 보고 오늘은 미국을 좀 뒤에 보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자 보세요. 오늘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그 권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일이 배당락이에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라져요. 사라졌다고 배당락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오늘까지는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주 명부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팔았다 내일 다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좀 그랬던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자, 이게 오늘 오늘 하루치입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4,500억, 그 다음에 기관이 1조 5천억 원,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많이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 있죠? 코스닥도 보면 외국인이 3천억, 3,400억 순매수했는데 이거 많이 산 거예요. 이것도 많이 산 거고요. 근데 기관은 8천억 순매수했어요. 미친 듯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급등한 거예요. 뭐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 되는데, 아마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이렇게 많이 샀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뭐 나는 별로였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를 좀 많이 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를 많이 샀고, 코스닥 있죠? 코스닥에서 보시면 여기 코스닥 지수 뭐 그 돼 있고, 여기 보세요. 코스닥 뭐 100, 그 다음에 300, 미들 300, 그 다음에 뭐 스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이 오늘 총 8천억 이상 이제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약간 6,500억 정도를 대형주에서 산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중형주를 1,600억 정도 샀죠. 소형주는 조금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중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가 급등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중대형주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체감이 되는 거고, 나는 중대형주보다는 이제 소형주나 테마주를 샀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까지 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뭐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며칠, 빠르면 한 2, 3일, 조금 더 되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약간 늦게 와요. 오기는 와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많이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다시 한번, 네,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런데 자, 이제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요즘에 많이 힘들어서 대답 안 하시는 잘 아는데, 이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수를 잠깐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친구를 잠깐 뒤로 보내고, 자, 코스닥 지수. 네. 저번에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그죠? 네. 8월달에 이렇게 급락하고, 10월달에 이렇게 급락하고, 그죠? 11월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크게 세 번 급락했는데, 앞에는 뭐 저기 다 얘기를 해드렸고, 그죠? 자, 개인들이 여기 보면 11월 말에 이게 급락을 했는데, 이거 왜 급락했는지 아시는 분 써보세요.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뭐 대선주 얘기는 조금 뒤에서 좀 시간 나면 하고, 최대한 이쪽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네.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11월 달 이거 왜 급락했어요? 그렇죠. 오미크론 때문에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요만큼은 왜 급락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요거는 왜 급락했어요? 아니지만 조금 빠졌잖아요. 왜 빠졌어요? 이게 또 오미크론이죠. 슬슬 헷갈리시죠, 그죠? 네.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미크론 터졌다 그래서 빠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오미크론이 별게 아닌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2주 만에 또, 그죠? 네, 그런 뉴스 막 나오니까 개인들이 불안해서 막 팔았잖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8월달하고 10월달에 급락했던 이유는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들 심리가 막 흔들렸죠, 그죠?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막 우리나라 부도날 것처럼 막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한마디 예고도 없이 막 대출을 옥죄는 바람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있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요소수는 11월 중순이고요. 요소수는 저기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게 얘기해주려면 빼빼로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쯤이었어요. 10,000원짜리가 80,000원에 팔고 막 그랬죠, 그때?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여태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뭐 경제가 망한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또 했고요. 그죠? 대출 옥죄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막 확 돌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제 많이 죽고, 그죠? 네. 그죠? 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뉴스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 가족이, 실제 내가 죽지도 않았고 내 가족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뉴스에서 누가 죽었다, 위험하다, 위기다,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거에 내 뇌가 적응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불안감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 가족이 죽지는 않았는데 자꾸 뭐 오늘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계속 그랬잖아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TV 틀면 속보입니다. 아침부터 그래요. 뭐 몇 명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11월 달하고 12월 달 사이에 확진자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이제 막 경제 망한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9월, 8, 9, 10, 11, 12월 달까지 계속 우리나라 망할 거다. 뭐 미국 금리 인상 우리 가난해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뭘 했냐면 사람이 맨날 죽는다고 아침마다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잘 때까지. 코로나 확진자 숫자 몇 명 막 이런 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뇌가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와중에 또 위드 코로나를 또 엎어버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냥 거의 통제죠. 또 하고 앉아있고. 그죠? 백신 맞은 사람들 막 후유증 막 아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판은 보니까 뭐 맨날 그냥 싸우고 앉아있고. 그죠? 네. 한 사람은 또 2주 또 삐져갖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죠? 네. 서로 막 공격하고 있고. 집안을 보니까 뭐 양쪽 다 진짜 그죠? 네. 참 답답하고요. 그죠? 네.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되게 힘들었겠죠. 그죠? 네. 얼마나 그랬으면 주시장을 떠난 개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렸냐면 진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악재들이 여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실질적인 위기는 아니고 그냥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 보시면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뉴스를 보면 제정신으로 주식 투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안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런 얘기 자주 했었죠. 그죠? 네. 그런 뉴스가 이제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TV 들어보세요. 확진자 누가 얼마나 죽었다 그 얘기 나오죠? 이재명 씨 화천대유 대장동 아들내미 얘기 나오고 윤석열 씨 부인 윤석열 씨도 아마 그런 얘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정치권도 참 그렇고요. 그죠? 네. 되게 답답하게 났어요. 그 사이에 자, 뭘 해놨냐면 개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투자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언제 돈을 빼가냐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때 돈을 빼가요.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당일이죠. 오늘 거래된 투자자별 매매 현황인데 이거를 이제 일별로 보여드릴게요. 자, 12월 것만 보죠. 네, 뭐 그저 거도 보셔도 상관없는데 12월 달에 이게 뭐냐면 하루 그냥 일별 투자자 매매 현황이거든요. 잘 보이시죠? 잘 보세요. 요게 개인, 외국인, 기관. 여기가 12월 1일이고 여기가 이제 현재 말일이에요. 한눈에 딱 한눈에 그냥 딱 들어오죠. 눈에 뭐 해놨는지. 맨 앞에 게 개인, 외국인, 기관.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싹 쓸어 담았어요. 눈에 보이시면 7번 찍어보세요. 보이시죠?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개인들 엄청나게 털렸어요. 하루에 한 2,000주, 2,000억, 3,000억씩 털린 게 아니라 보시라니까요. 막 갖다 들이벗어요. 하루에 1조 원, 그 다음날 9,000억, 6,000억, 5,000억 이거 엄청나게 많이 판 거거든요. 3,000억도 많이 판 건데
딱 한 번 12월 20날 있죠. 요때 딱 한 번 빼고 계속 이랬어요. 자, 12월 20날은 뭐였을까요? 뭔데 도커가 저렇게 많이 샀을까요? 12월 20날이 뭐였을까요? 저때 한 번만 이제 샀는데 12월 21일이 뭐였냐면요. 월요일이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뭐 오미크론 때문에 또 그렇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때문에 사망자 나왔다 막 호들갑 떨 때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개인들이 순간 샀다가 그 다음 날부터 더 많이 팔잖아요. 1조 원치 순매수했는데 그 다음 날 6천억, 4천억, 8천억, 1조 1천억 원, 5천억, 오늘은 거의 2조 원 팔았어요. 죄송한데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면서 이렇게 개인들은 원래 외국인하고 기관 못 따라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들 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주식이 그래서 힘든 건데 하여튼 네, 어서 오세요. 네, 엄청나게 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 그대로 털렸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거의 사잖아요. 기관이 맨날 판다고 이거도 먹었는데 1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11월 달에도 많이 샀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기타 법인 계속 순매수 들어오죠. 이게 뭘 것 같으세요? 기타 법인은 11월 달에도 꽤 들어왔거든요.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네, 그렇죠. 사장님이라고 회장님일 가능성이 높죠. 자사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자사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쓸어 담은 거예요. 누가 남았겠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네, 바로 사장님이죠. 그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회사 사장님, 대표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털린 거예요? 세력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세력이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 세력이 아니라 세력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기타 법인 대주주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아니면 다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개인만 싹 다 털렸어요. 뭐예요? 뉴스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있죠. 그것만 보다가 다 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그러잖아요.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시라고. 근데 대신에 뺏기지는 마시라고. 다 털렸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얘기 이거예요. 싹 다 털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을 다 가져갔는데, 그죠? 가져갔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은 바닥 매집도 하지만 우상향 매집도 해요. 우상향 매집이 뭐냐면 예를 들어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요. 산다니까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도 사요. 이해되세요? 외국인이 만약에 그냥 기회 안 주고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을 영영 못 사는 거예요.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특별히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외국인이 또 한번 꺾거든요. 이렇게 꺾으면 개인들 더 나갈걸요. 네, 또 조정 온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 털렸어요. 왜 그랬냐면 연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미크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군중 심리에 좀 휘말리는 그게 좀 심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군중 심리에 이렇게 휘말리는 이게 되게 심하다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교육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높은 편인데도 그래도 이게 군중 심리에 쉽게 휘말립니다. 근데 군중 심리가 뭐냐면 공포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뭐에 그랬냐면 TV 틀면 몇 명 죽었습니다. 중증 환자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중증 환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사람들 많은데 100명이면 별로 뭐 죽는 것도 아닌데 이러셨을걸요? 일본이 인구가 1억이 넘죠. 일본에서 그러면 아이고 왜 저런데? 뭐 이러면서 넘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계속 중증 환자 100명 넘었다, 뭐 사망자 몇 명 나다 이러니까 매일 그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의 뇌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길 가다가 저기 요즘 도시에 많이들 사시니까 보건소 앞이나 어디 특정 거기 선별 검사소 앞에 보면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사람들 줄 서 있죠. 네. 그 지나가다 이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직접 가서 저기 줄 서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거 보면 사람들이 공포 심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뉴스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경제도 망할 것 같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주식이고 뭐고 잠깐 쉬자. 그리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미크론을 갖다가 이거를 일부러 터뜨려서 주식을 매집하려고 일부러 터뜨린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모론 같은 거는 배척하셔야 되니까. 세력이 주식을 매집하려고 오미크론을 터뜨렸다기보다는 오미크론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네. 세력이 오미크론을 터뜨렸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큰 세력이면. 그죠? 근데 이거를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은 여지없이 싸그리 털렸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참아내신다고 그 고생들 하신 거예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네. 이 심리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지금이라도 그 주식을 이제 없는 분들은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절하셨으면 그 주식 다시 사셔야 돼요. 11월 말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1월 말일날 자 지수가 여기 코스피 지수가 여기죠. 전저점 깰 때 여기요. 여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건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주식을 다 손절했대요. 우리 회원 아니고 네. 아는 분인데 금융권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있었고 그냥 뭐 대학교 저기 학생 가르치시는 분도 있었고 네. 주변의 지인들이요. 근데 여기 손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참으시지 왜 손절하셨냐고 그랬더니 종목은 좋은 거 갖고 계시더라고요. 좀 참으시지 왜 그러셨느냐 그랬더니 둘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되겠냐고. 아이고 이거 되겠냐고. 한 사람은 금융권에 있었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한 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쪽 관련돼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손절하면서 그러나요? 뭐 되겠냐고 올라오긴 하겠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속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요? 꽹가리를 쳐요. 기뻐해요. 이제 다 돼가나 보다 이제.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분들 보면 이제 안타깝죠. 그러시지 말지. 그래서 제가 그 두 분한테 이랬어요. 그 다시 사시죠. 그러니까 에이 무슨 말 하냐. 꼴도 보기 싫다고. 후회하실 텐데 다시 사시는. 이러면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네. 뭐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힘든 거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죠? 네. 그거를 누구는 이겨냈고 누구는 못 이겨내고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손절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20% 30% 넘어가 손실이 20% 30% 이상 나면은 그냥 손절해버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분들 잘못이라기보다 잘못 배우신 거죠. 왜냐하면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식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손해가 커지기 전에 무조건 원칙적으로 손절을 해야 된다. 손해가 많이 날 때까지 들고 있는 건 바보 등신들이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저기 고점에서 고점 놀이하고 폭탄 돌리기 다 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 그런 거 사면 안 되죠. 아예.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어쩔 때 그렇게 한두 번씩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주식을 다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그냥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네.
모든 주식을 다 손절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영향받는 사람들 여기서 다 손절했어요. 근데 손해를 뭐 10% 20% 보고 팔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지만 40% 이상씩 보고서 손절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 손해를 보고서 만약에 지금 그걸 복구하려고 한다 잘 안 돼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얘기했었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네. 하다 안 될 것 같으면 손절하라고. 대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별의별 소리 다 했지 않습니까? 손절 안 하게 하려고. 아무튼 이제 손절 안 하신 건 잘하신 거고, 그동안에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안 좋은 뉴스, 죽음, 사망, 그죠? 이런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싹 쓸어갔네요. 그죠? 싹 쓸어갔어요. 싹. 오늘 이렇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뉴스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아까 이제 오미크론, 잠깐만요. 여기 대형주 올라온 거 좀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뉴스 나오는 게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날 뉴스만 보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 뉴스 나오는 그러니까 바람이 있죠.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지 북쪽에서 부는지 그걸 자꾸 체크를 한다고요. 뉴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 쪽 보시면 대형주 거의 다 올라왔죠. 그죠? 네. 그리고 특히 셀트리온 많이 올라왔고, 셀트리온 오늘 좀 호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스닥 쪽을 보시면 시가총액 여기 14위까지인데 대충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네. HLB 하나 빼고는 다 올라왔어요. 근데 3%, 5%, 6%, 8% 그죠? 기본 막 5%, 6%씩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왜 이럴까요? 회사가 좋아서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뭘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지수가 당분간 그렇게 급락할 일이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11월 그때 12월 초 딱 돼서 그랬잖아요. 당분간 지수 얘기는 별로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다고. 크리스마스 끝나면 좋아질 거라고. 늘 그랬다고.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이게 뭐냐면 지수가 이제 여기서 뭐 큰 해외에서 뭐 큰 악재나 돌발 변수가 있으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는 한은 없으면 아마 무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수가 폭등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큰 급락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 있으니까 이만큼 사놨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 나올까봐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손절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그거 다시 사셔야 돼요. 만약에 나쁜 주식을 손절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손절했다 그러면 다시 그걸 사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손절은 사람으로 따지면 이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이혼하면 다시 합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이혼해서 그런 걸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 이혼 같은 거 아니죠. 저는 이혼은 이혼하거나 그런 거 안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손절은 자살 아니면 이혼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고 나면 뭐 부득이하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자살은 부득이할 때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무튼 뭐 이혼이라는 거는 보면 그렇더라고요. 부득이하게 해야 되실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렇게 합쳐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손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혼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자살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이게 손절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아무튼 개인들 그렇게 달달달달 볶더니 결국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싹 다 가져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물량을 내줄까요? 개인들한테 다시 내줄까요? 개인들한테 내준다고 해서 지금 개인들이 살까요? 안 살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내줄 마음도 없고, 그리고 다시 개인들은 사지도 않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는 큰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계속 떠 있겠죠. 그리고 자 미국을 보세요. 자, 원래 미국을 좀 먼저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 좀 뒤에 보죠. 그동안에 그 난리를 치면서 다우지수가 급락했었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왔죠. 그죠? 오늘 하나 뽑으면 또 신고가요 여기. 그죠? 그리고 제가 나스닥 보지 말고 S&P 500 보라고 그랬는데 나스닥도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왔고요. 근데 신고가는 누가 나요? S&P 500 지수가 나죠. 계속 이거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했어요. 그죠? 네. S&P 500 지수를 보셔라. 나스닥 보시면 털린다. 근데 S&P 500 지수를 보면 나을 거다 그랬잖아요. 네. 이쪽이 신고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나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웃기고 있네요.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급락하기보다는 더 올라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8만 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만 8천 원을 앞으로 안 깨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갈 거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수 인버서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머리 아플 겁니다. 손절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보시겠어요? 개인들이 맨날 그냥 그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숫자 몇 명 나오는지 그거에 빠져 있을 때 세력들은 계속 뭔가를 움직였다니까요. 자, 국제유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78달러 위였죠. 거의 다 회복됐어요.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거 왜 급락했는지 얘기 드렸잖아요. 오미크론 우려 때문에 급락했다면서요. 다 회복됐다고요. 즉 개인들만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오미크론을 만들진 않았겠지만 오미크론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 물량 다 뺏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종목들이 이제 얼굴색을 바꿔가면서 막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서 다시 사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아닌 게 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빨리 처리해줘야 돼요. 반등이 아무리 못난 종목도 반등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올바른 걸로 갈아타셔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요번에 투매가 나와서 손해가 좀 났었지만 별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요번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안 털리신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수익 내는 거는 좀 그러니까 추석 이후로 있잖아요. 추석 이후로 수익 내시는 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 여름 이후로 일반 개인들은, 저희 방은 여름 이후에도 수익이 났었는데 추석 이후로는 저희도 고전을 좀 했죠. 왜냐면 뭐 전체 다 빠졌는데 뭐 거기서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그 바다처럼 서해 생각하시면 돼요. 썰물, 물이 다 빠졌는데 거기서 무슨 낚시를 해요. 그죠? 조개나 가끔 죽는 거죠. 서해안 갯벌 다 가보셨죠, 그죠? 물이 다 빠졌는데 무슨 낚시를 해요? 물이 있어야 고기가 있고 낚시를 하죠. 물 다 빠졌으니까 나가서 조개나 죽는 거예요. 이제 조개 죽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조개 죽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힘들어가지고. 낚시가 재밌죠? 조개 죽는 건 힘들어요. 그건 노동이에요. 낚시는 취미, 그죠? 네. 조개 죽는 건 노동입니다. 그밖에 힘들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막 이제 열심히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손절 안 하고 버티신 것만 하셔도 잘하신 거예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까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으셔야 돼요. 아, 내가 버텼구나. 여기에서 이제 수익만 내고 끝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일요일 현황 읽어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요.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11월 달 것도 보여드려요. 너무 많이 보시면 머리 아픈데. 처음에는 이게 11월 말까지는 있잖아요.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11월 여기죠. 네. 11월 중순부터 11월 말인데 그 요소수 대란 터지고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관에서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팔았어요. 근데 기타 법인하고 오미크론 터질 때가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외국인이 좀 팔다가 오미크론 터졌을 때 외국인은 사고 기타 법인도 샀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아가지고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수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거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 셋이서 엄청나게 샀어요. 개인들 다 털렸고 다 뺏겼어요. 오미크론 처음 터졌을 때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위기가 아니다. 네, 잘 이겨내시라고. 네, 오늘 그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쪽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면, 대형주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대형주는 올라갈 때 신고가를 한 번에 못 제껴요. 지금 올라갈 때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대형주가 한 번에 신고가를 내는 게 아니라 되게 버벅버벅거리면서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8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죠? 9만 원도 있고 뭐 9만 5천 원, 9만 6천 원이 고점이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좀 개별주 상한가 나오듯이 이렇게 가진 않아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쉬운데요, 이게. 나중에 자세한 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올랐다가 확 올랐다가 뭐 이래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끌어올려요. 그러면 끝. 네. 이게 몇 달 걸려요. 그렇게 가는데. 앞에서도 그랬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 하루에 막 5% 이상 급등한다. 확 들면 그때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그날은 쉬어요. 아이고 형님 가신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5%씩 뭐 한 3일 이상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 하루 이틀 올라가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소형주들 테마주들이 막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왜 갔느냐, 뭐 때문에 갔다. 뭐 그러면 이제 막 또 그 테마가 형성돼서 가요. 그렇게 간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머리를 들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좋아야 주가가 잘 올라가겠죠. 수급이 좋아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선이에요. 자, 대선주가 아니고 대선.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본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도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주도업종도 달라지고. 맞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재명 씨가 되느냐, 윤석열 씨가 되느냐, 그죠?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이재명 씨가 본인이 대통령 되면 코스피 지수 5천 만들어준다 그랬죠? 5천까지 가게 해준다고 해서 그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재명 씨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 얘기는 그냥 뻥은 아닙니다. 그거는 5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1번 찍어보세요. 네. 이재명 씨 싫어하셔도 1번 찍어보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거는 뻥은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로서 보기에 뻥은 아니에요. 근데 보수에서 윤석열 씨가 아니라 보수 쪽에서 누가 나오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한 6천까지는 갈 겁니다. 이재명 씨가 돼도 5천이 가고 보수가 되면 좀 더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명 씨 욕을 한 것도 아니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원래 그래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죠. 그때 전세 증시가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성장 정책이 아니라 이제 분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증시가 가기는 가는데 좀 덜 가요.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이제 그 집권하셨을 때 그분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좀 얻어먹으신 이유가 그분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그랬어요. 가긴 갔는데 딴 나라에 비해서 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었죠.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 그냥 뭐 완전 그 뻥은 아니에요. 근데 보수가 잡으면 더 가요. 왜냐하면 성장 정책을 펼치니까 그러면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죠. 그러면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가는 더 잘 가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거 큰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냥 돼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집을 잔뜩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되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증시가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게 그냥 한 얘기도 아니고 윤석열 씨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증권 거래세 폐지하겠다. 예, 그거 거래세 폐지하지 않습니까? 증시 그 자리에서 바로 폭등 나옵니다. 자, 7번 한번 더 찍으세요. 네. 빨리 찍으세요. 머릿속에 찍어야지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세 폐지 딱 하는 순간 그날 바로 폭등합니다. 결정하는 순간 바로 확 날아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원래 이제 거래세 폐지를 한다고 할까 말까 안 해가지고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번에도 거래세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발표했는데 아주 지저분하게 조금씩 그래서 증시에 호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뭐 윤석열 씨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호재입니다. 이재명 씨가 한 얘기도
그냥 허투루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나중에 급등하려면 삼성전자는 누가 되든 갈 거예요. 네. 이게 또 모르죠. 또 민주당에서 또 되면 또 감옥 갈란지 또 이재용 씨. 네. 네. 그죠? 네. 모르겠어요. 또 민주당에서 잡으면 감옥을 지금 두 번 갔다 왔나요? 또 가석방인데. 네.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걱정을 하시기보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더 하셔야죠. 그죠? 네.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뭐 끝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여담이지만 그룹 총수가 감옥을 가면 이상하게 주가는 급등을 해요. 옛날에 CJ 그룹도 그랬고요. CJ 회장님 저 감옥 가셨을 때 주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SK 최태원 회장님 감옥 가셨을 때 SK 그룹 날라갔어요. SK 하이닉스 그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탄핵 때 이재용 씨 감옥 갔을 때 삼성전자 그때 신고가 났습니다. 요번에도 신고가 나고 감옥에 있을 때 신고가 났잖아요. 희한하다니까요. 이제 그런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이제 2달 좀 더 남았죠, 그죠? 네. 2달 좀 더 남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다 이거 보고 있어요. 기업 CEO들도 다 보고 있다고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촉각이 걸려 여기에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딱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 치러지기 우리는 이제 딱 뭐 선거 끝나봐야 결과를 알지만 그쪽에 높은 데 있는 이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한두 달 전에 안다면서요. 누가 될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돈의 흐름을 보면 뉴스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특히 선거 그 대선 후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그거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그거 뭐 맨날 그러는 거 다 그거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통계인데 그죠? 네. 여기서 하면 틀리고 저기서 하면 틀리고 그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저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종목들을 잘 보세요. 테마주 있죠? 대선 정책주나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잘 보시면 재밌어요.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대선 후보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이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돈이 이쪽에 돈이 모여 있거든요. 저 윤석열 씨하고 홍준표 씨 그 국민의힘 그 경선 그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윤석열 씨 테마주 쪽에 돈이 몰려 있었어요. 확실하게 몰려 있었고, 근데 이제 그 TV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홍준표 씨가 되는 분위기였죠. 맞으면 1번 찍어 보세요. 번호 자꾸 찍게 드려 죄송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때 11월 초에 왜 국민의힘 경선할 때 막 TV 보면은 막 그랬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대선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안했었어요. 윤석열 씨 거 갖고 있는 분들이 홍준표 씨 되면은 그거 큰일 나니까, 그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종목을 쭉 보여드리면서 보셔라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윤석열이었어요. 지금은 돈이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네, 그 얘기는 여기서 못해요. 청기누설이기 때문에. 낮에 회원들한테는 맨날 얘기를 해요. 보셔라.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오지만 종목들을 보면 다르지 않느냐. 그런 거 보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네. 무방에서는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얘기하면 이재명 씨 지지하냐, 윤석열 지지하냐, 뭐 나보고 저보고 대깨문이냐, 아니면 뭐 구구냐, 막 이러시는데 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TV에서 나오는 지지율 통계조사가 아니고 돈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대선주 안 끝났어요. 대선 정책주 돈 돌아 있고 최근에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아요. 오미크론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는 11월 말에는 이제 대선주도 급락을 했는데 12월 중순에 오미크론 얘기 또 나왔을 때 그때 대선주도 급락 안 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세력 아직 있고 올릴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맨날 뭐 그죠? 네, 싸우고 있는데 정책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보시고 그 선거 지지율 그거보다 종목들을 보세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특히 뭘 보셔야 되냐면 대선 정책주 중에서 인맥주보다 정책주 위주로 보시면 되고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는요 상대방을 잘 보면 돼요.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 누구예요? 조급해하는 사람이 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기고 있었는데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둘 중에 누가 여유를 부리는지 잘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금요일은 안 열려요. 예. 말일이기 때문에 말일날 12월 31일은 안 열리고 목요일까지만 진행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식을 다시 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금이 있는데 불안해서 돈을 더 못 넣고 있었다. 빨리 넣으시고요. 나 정말 좋은 주식 들고 있었는데 불안해서 손절했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좋게 말씀드릴 때 빨리 사세요. 나중에 누가 제일 많이 후회하는 줄 아세요? 네. 저기서 살걸 거기서 껄껄껄거려도 넘어갑니다. 네.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종목들이 얼굴색을 싹 바꾸고 빠르게 급등합니다. 네.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손해가 많이 났을 때, 내 보유 종목이 한 10개, 20개가 넘는데 막 종목도 여러 개인데 막 이제 그 종목도 손해 많이 났을 때 힘든 거는요, 내가 팔았던 주식이 날아갈 때 그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날아가는 걸 구경하고 있을 때. 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그 종목을 들고 수익 내는 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해가 많이 나면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못 팔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팔겠어. 그러면서 그냥 홀딩하거나 손절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손절하면 두 번 다시 보기 싫으니까. 손절 안 하면 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요. 이러다 안 보고 저러다 안 봐요. 근데 언제가 힘드냐면 들고 있는데 올라갈 때 힘들어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팔았더니 다 떨어지면 또 힘들죠. 그리고 손절한 게 날아갔을 때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마시라고. 네. 이번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싹 쓸어갔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사셔야 돼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해드리고 이제 들어갈게요. 네, 이거예요. 일별 현황. 네. 각각의 HTS마다 다 이게 있어요. 투자자별 매매 현황. 거기 보시면 일별로 보는 게 있거든요. 요거 보면 쭉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개인이 털렸는지. 이거 보시면서 빨리 주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어떻게 오늘 강의 도움 되셨어요? 오늘은 종목 얘기는 삼성전자만 얘기했고 일부러 안 했거든요. 네, 도움 되셨으면 저기 7만 원만 더 찍어주시고. 네, 제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네. 내일은 종목 얘기 원 없이 해드릴게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일부러 종목 얘기는 할 게 있었는데 안 넣었어요. 네, 안 넣었고 우리 또 저기 김 실장님이 또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자 오늘도 이제 매물대 거래량 분석법 강의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저도 오늘 요즘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매물대 이거 강의 많이 해요. 제가 요즘에 하는 매물대 강의는 좀 되게 높은 수준의 그걸 많이 하는데, 라이브 회원들은 이제 평상시에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레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려운 걸 좀 얘기하고 있고, 김 시장님은 이제 무방에서 하시는 거니까 아마 그 매물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아마 이해가 속속 되게 쉽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기법 강의 길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짧게 핵심만 딱딱딱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테마주 요즘에 단기 매매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단기 매매. 저희도 단기 매매하고 수익 같이 하는데, 저희도 단톡방에 단기 나간 게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단톡방에 나간 게. 네.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수익을 또 많이 내고 있고, 여기 김 시장님도 테마주 단기 되게 잘하시니까, 단기 수익 다 잘하시니까, 네, 문자반 위주로 이제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들어가셔서 아무튼 도움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테마주 정말 잘하세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밤도 편한 밤 되시고요. 네, 편히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목 얘기 원 없이 해드릴게요. 내일은 잠깐만요. 내일은 저거 해드릴까요? 차트 기술적 분석하는 거 괜찮으시면 1번 찍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할까요? 여기 특히 유튜브 쪽에 좀 찍어보세요. 많이 덜 나가셨죠? 내일은 기술적 분석하는 거 연말 특집으로
네,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편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김 실장님은 유튜브 가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무소TV 김 실장님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자, 편히 쉬세요.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